75세 박영숙 어르신, 어제 집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다음번엔 어떡하지? 혼자 누워서 죽는 거 아닐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70%가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계단, 화장실, 문턱. 30년 동안 아무렇지 않던 그 공간들이 이제는 위험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영숙 어르신이 사는 집이 시세 12억짜리 아파트라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집은 그대로인데 몸이 변한 거죠. 60대의 당신에게 맞는 집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60대 이후의 집은 자산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팔아서 돈이 되는 집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집, 혼자 살아도 안전한 집, 아파도 버틸 수 있는 집, 외롭지 않게 해주는 집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기준들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기준, 적정 크기입니다. 노후의 집은 18평에서 20평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게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딱 맞는 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청소가 가능한 크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청소하는 것도 체력입니다. 30평 넘는 집을 혼자 청소하려면 하루가 갑니다. 다 닦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도 문제입니다. 10평대 원룸은 노후 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 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대, 옷장, 냉장고를 놓으면 거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노년의 집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정 크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 큰 병원보다 복지관 옆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노인은 병원 근처에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큰 병원 바로 옆 아파트를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일까요? 큰 병원 옆에 산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나는 곧 아플 거야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병원이 보입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립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면 몸도 마음도 병들기 쉽습니다. 언제 저 병원에 실려갈까 하는 불안이 일상이 됩니다. 노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큰 병원이 아니라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가까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매일 나갈 이유가 생깁니다. 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 교실, 요가, 탁구, 컴퓨터 수업, 한글 교실. 오전에는 운동하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렇게 루틴이 생기면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둘째, 사람을 만납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치매를 부릅니다. 복지관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 보이네? 하고 찾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셋째, 저렴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복지관 식당은 3,000원이면 한 끼 해결됩니다. 어떤 지역은 2,000원이에요. 영양도 좋고 맛도 괜찮습니다.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느 노인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강남은 복지관 근처다. 집값이 비싼 곳이 아니라 복지관이 가까운 곳이 진짜 좋은 곳입니다. 복지관 도보 10분 이내. 이게 노후 주거 1순위 조건입니다. 병원은 차 타고 20분 거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프면 택시 타고 갑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매일 가야 합니다.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도 우산 들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옆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와는 20-30분 거리입니다.
자식들과 같이 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합가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합가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노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손주는 시끄럽습니다. 노인은 조용한 게 필요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아무리 좋아도 남입니다.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네 번째 기준, 전원주택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짧고 노동은 깁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새소리 듣고 별 보고 공기 좋고.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쌓입니다. 누가 쓸까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 누가 치울까요? 봄이 되면 잡초가 자랍니다. 누가 뽑을까요? 70대 노인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됩니다. 방치된 집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정원은 황폐해지고 집은 사가갑니다. 어느 75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원주택 살면서 깨달았어요. 노년에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 보여도 매일 혼자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 만나서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인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노년에는 자연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요함보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전원주택의 꿈이 있다면 70세 이전에 실현하세요. 70세 이후라면 포기하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약은 무엇일까요? 혈압약? 당뇨약? 아닙니다. 걷기입니다. 매일 걷는 것,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중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40% 낮고 치매 발병률이 50% 낮았습니다. 걷기는 운동 이상입니다. 걷기는 뇌를 살립니다. 걷기는 우울을 막습니다. 걷기는 사회적 연결을 만듭니다. 공원에서 걷다 보면 사람을 만납니다. 어제 못 봤네요? 오늘 날씨 좋죠? 이런 짧은 대화가 외로움을 막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중요합니다. 공원 도보 10분 이내, 이게 노후 주거의 핵심 조건입니다. 매일 나가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가 와도 우산 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원이 있는 동네는 집값도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팔아야 할 때도 쉽게 팔립니다. 반면 공원 없는 동네는 점점 사람이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노인들도 살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빈집이 늘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닙니다. 공원은 노년의 생명선입니다. 집을 고를 때 반드시 공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세요. 걸어서 10분, 이게 기준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환금성입니다. 마지막 집인데 8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깁니다. 큰 수술, 장기 입원, 요양병원, 간병인. 이런 비용은 예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급한 돈이 필요한데 집이 몇 년째 안 팔립니다. 결국 헐값에 팔거나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환금성 없는 집의 위험입니다. 환금성이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첫째, 인프라가 있는 동네입니다.
지하철역 근처, 버스 정류장 가까운 곳, 병원 학교 시장이 있는 곳. 이런 곳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살고 싶어 하고 노인들도 편합니다. 그래서 팔 때 빨리 팔립니다. 둘째, 중소형 평수입니다. 18에서 25평 정도가 가장 잘 팔립니다. 신혼부부도 살고, 노인도 살고, 1인 가구도 삽니다. 수요층이 넓습니다. 반면 40평 넘는 대형 평수는 팔기 어렵습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고, 청소도 힘들고, 사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노후의 집은 마지막 집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 집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집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 환금성은 중요합니다. 집을 고를 때 이 집이 나중에 쉽게 팔릴까? 를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 하는 집을 고르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동네가 나쁘면 노후가 힘듭니다. 좋은 동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보 10분 생활권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 슈퍼마켓. 매일 장을 보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유, 계란, 과일 같은 것들을 조금씩 사려면 가까워야 합니다. 차 타고 가야 하는 대형마트는 노인에게 불편합니다. 둘째, 약국. 혈압약, 소화제 같은 것들은 자주 삽니다. 약국이 가까우면 편합니다. 셋째, 은행. 연금 찾고 공과금 내고 이런 일을 보려면 은행이 가까워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직접 은행에 가야 합니다. 넷째, 동사무소. 각종 서류,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이것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으면 생활이 편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5분 이내, 이게 기준입니다. 노년에는 운전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면허를 반납합니다. 그때 대중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고립됩니다. 자식들 차에 의존해야 합니다. 엄마 병원 가는데 데려다 줄래? 아빠 복지관 가는데 태워줄래? 이렇게 부탁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매번 부탁하기 미안합니다. 결국 안 나가게 됩니다. 집에 갇힙니다. 어느 노인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작아도 동네는 커야 한다.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햇빛을 쬐어야 하고 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동네가 좋아야 합니다. 나갈 곳이 있어야 하고 만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동네는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나쁜 동네는 노인을 집 안에 가둡니다. 집을 고를 때 집만 보지 마세요. 동네를 보세요. 그 동네가 당신을 어떻게 살게 할지 상상하세요. 집 구조도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집 구조와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가 무엇일까요?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지는 건데 뭐가 그리 위험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낙상은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금방 일어나고 며칠 있으면 낫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지면요, 골절이 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 몇 달 있고 퇴원해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근육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70대 이상,
노인의 30%가 1년 내에 사망합니다. 넘어진 것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후의 변화들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낙상을 막는 것, 이게 노후 주거의 핵심입니다. 둘째,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화장실, 현관, 계단, 복도. 손잡이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변기에서 일어날 때, 욕조에 들어갈 때, 손잡이가 없으면 미끄러집니다. 손잡이 하나가 낙상을 막습니다. 셋째,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세요. 타일, 바닥은 물 묻으면 미끄럽습니다. 특히 화장실, 주방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꾸세요. 거실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 구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햇볕입니다. 햇볕 드는 거실, 이게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우울증은 어두운 집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커튼 치고 어두컴컴한 집에서 살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반면 햇볕이 잘 드는 집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에 앉으면 따뜻합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집을 고를 때 남향을 선택하세요. 동향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북향은 피하세요. 북향은 어둡고 춥습니다. 노년에는 햇볕이 약입니다. 생활 동선도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 부엌에서 거실까지의 거리. 이게 짧을수록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멀리 걸어가야 한다면 힘듭니다. 특히 겨울밤에는 춥고 어둡습니다. 넘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부엌도 거실 가까이 있으면 편합니다. 음식 만들어서 나르는 거리가 짧으면 안전합니다. 뜨거운 국을 들고 멀리 걸어가다가 쏟으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식사를 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아직도 방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앉았다 일어서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밥 먹는 게 고통이 됩니다. 작은 식탁을 놓으세요. 의자에 앉아서 먹으세요. 이게 무릎을 지킵니다. 그리고 존엄을 지킵니다.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먹는 것, 이게 사람다운 식사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건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집 구조가 사람을 늙게도 살게도 만듭니다. 이사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 이사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사를 미룹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살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사는 건강할 때 미리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아프고 나서 하는 이사는 너무 힘듭니다. 짐을 싸고 옮기고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게 체력입니다. 건강할 때도 힘든데 아픈 몸으로 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 퇴원하고 바로 이사하다가 다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익숙한 것들이 끊깁니다. 30년 다니던 병원, 20년 알고 지내던 동네 약국, 매일 산책하던 공원, 자주 만나던 이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아픈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찾고, 새로운 약국에 가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건 너무 버겁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익숙함은 안정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셋째, 감정 상태가 나쁠 때 내리는 결정은 후회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은 초조합니다. 화가 나 있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집을 고르면 실수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교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정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이런 집을 골랐을까? 좀 더 알아볼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이사하기엔 체력도 없고 돈도 많이 들었고
그냥 참고 삽니다. 그러니 이사는 미리 하세요.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아직 괜찮은데 굳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아직 괜찮을 때 하는 겁니다. 이미 안 괜찮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기 전에 하세요. 아프기 전에 하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를 때 전망을 봅니다. 산이 보이네, 강이 보이네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전망보다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비상시에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 아닙니다. 자식은 멀리 삽니다. 급할 때 바로 올 수 없습니다. 119 부르기 전에 먼저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아파트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이웃과의 적당한 거리입니다. 독립된 공간이지만 복도를 공유합니다. 각자 사는데 가끔 마주칩니다.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이웃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각자 대문 안에서 살고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더합니다. 이웃집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됩니다. 노년에는 사람과의 연결이 생명입니다. 이웃이 있는 곳, 사람 소리가 들리는 곳, 그런 곳에서 사세요. 주거 형태별로 현실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어떨까요? 장점이 있습니다.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안전관리. 편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입주금에 월 관리비까지 하면 부담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 참여하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게 답답하다고 합니다. 호텔에 갇혀 사는 기분이에요. 또 하나 실버타운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걸 봅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오늘 안 보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울해집니다. 아파트는 어떨까요? 노후 주거로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관리가 쉽습니다. 관리실이 있고, 청소도 해주고, 수리도 바로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도와줍니다. 둘째, 안전합니다. CCTV, 경비, 인터폰.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셋째, 환금성이 좋습니다. 나중에 팔기 쉽습니다.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넷째, 인프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시장, 병원, 은행 근처에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서울에 산다면 KTX나 고속버스로 1-2시간이면 왔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멀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나 버스터미널 근처를 선택하세요. 나중에 운전 못하게 되어도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맞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큰 도시에 집착하지 마세요. 서울, 수도권 고집하다가 너무 작고 낡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차라리 중소도시로 가세요. 같은 돈으로 훨씬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18평 깨끗한 아파트, 복지관 가까운 곳, 공원 옆. 이런 조건을 갖춘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멀어서 걱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들 보러 자주 못 오는 건 마찬가지야. 차라리 엄마 아빠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맞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 큰 차이 없습니다. 그보다 매일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종합병원까지 30분 이내, 동네 병원까지 10분 이내.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선택하세요. 계단은 위험합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쁠수록 평지가 좋습니다. 단지 내에 경사가 없는 곳, 평평한 곳을 선택하세요. 외로움이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관 근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사귀기 힘들어하지만 시도하세요. 복지관에는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다 보면 친구가 됩니다. 혼자 사는 남성과 여성은 필요한 게 다릅니다.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은 식사 문제가 큽니다. 평생 요리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혼자 밥 해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식당이나 경로식당 근처가 좋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 어르신은 안전 문제가 큽니다. 경비가 있는 아파트, CCTV가 많은 곳,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이 좋습니다. 너무 한적한 곳은 무섭습니다. 혼자 살아도 관계가 있는 집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안 보이네? 하고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내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낼 무대입니다. 계단이 많은 집, 멀리 떨어진 병원, 사람 소리 없는 동네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가두고 약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복지관, 공원, 대중교통이 가까운 집은 매일 나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며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괴테의 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노년의 집이 증명합니다. 오늘부터 집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집은 나를 살게 할까, 가둘까? 답이 살게 한다라면 그곳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집입니다. 그런 집을 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